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모처럼 기운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멕시코에 군사력을 투입해 세계의 최악의 마약 카르텔을 정벌하는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의 마약 시장을 손아귀에 넣고 테러리스트와 살인마 이상의 잔혹함으로 멕시코를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든 카르텔을 왜 미국은 두고만 보고 있는가? 수많은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왜긴 왜입니까? 좌파 엘리트들이 남의 나라, 멕시코의 내정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거죠.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 정벌에 나설 듯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시사 잡지가 아닌 음악 잡지 롤링스톤 보도를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보좌진에게 멕시코에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등의 군사행동 계획 마련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멕시코 카르텔을 분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단지 구상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수 정치인들이 동조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에서만 연간 7만 명이 펜타닐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 카르텔은 그 어떤 테러 조직들이나 적성국들보다 미국민들을 말 그대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댄 크렌쇼와 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 마이크 월츠는 최근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전쟁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린벨의 출신인 월츠 의원은 이들 마약 카르텔은 마피아 정도가 아니라 국제 테러 조직인 ISIS와 유사한 실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소속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톰 코튼 역시 멕시코 정부의 승인 없이도 미군을 멕시코에 파견할 수 있도록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 계획인데요. 마약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카르텔 문제 더 심각합니다. 영화에 묘사되는 끔찍한 멕시코 카르텔, 실제로는 상상 더 이상으로 무섭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 오자크나 브레이킹 배드 같은 드라마 보면요. 단순히 카르텔이 무섭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이 얼마나 이 멕시코 조직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민들이 멕시코에서 납치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ISIS 테러 조직만큼 확실히 분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통령의 계획을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오콘 같은 무리들인데요. 대표적인 막무가내 네오콘 존 볼튼은 군사작전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딴지를 걸었고요. 마이크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발동해 이러한 작전을 벌이자는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민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멕시코와의 양자 관계 등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맞댄 동맹인 멕시코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력 행사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보이는 건 공화당 내부에 암묵적으로 이런 견해가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심각한 이민자 문제와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중국에 대한 반감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멕시코 정벌. 전쟁이 아니라 정말로 모처럼 선과 악의 대결이 될 전쟁 같습니다. 자, 한편 작년 말 미 마약 단속국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펜타닐 상당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의 두 개 마약 카르텔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재료로 멕시코 내 비밀 공장에서 대량으로 펜타닐을 제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는 중국이 되고 카르텔이 마약을 만드는 악의 고리인데요. 이런 그들의 합작으로 2021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최소 7만 1,000명에 이릅니다. 이는 1960에서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미군 병사 수인 58,220명을 훨씬 웃도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바이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든은 아주 강력하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테러 조직 지정을 거부했으며 직접적인 군사력 투입에도 무조건 반대 입장입니다. 무력으로는 마약 카르텔의 뿌리를 뽑기가 쉽지 않고 자칫 남북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급증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언제부터 바이든이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를 그렇게 케어했던 건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12일 맨하탄 지검 기소 사태의 핵심 증언과 논리를 제공한
마이클 코언을 상대로 5억 달러짜리 소송을 전격 제기했습니다. 속이 시원한 내용인데요. 코언은 대통령이 전 변호사임에도 이런 증언을 해대고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써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아주 저열한 인간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법무팀은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팍스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소장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사, 고객 관계 위반, 부당 이득 등의 이유로 5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무팀은 이번 건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원 및 변호사로 일한 코언의 여러 계약 위반 등에 대한 조치라면서 코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다른 위법 행위에 가담해 변호사, 고객 관계를 위반했다고 썼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변호사로 해결사 역할을 한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른바 성관계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데요. 이 증언 자체를 무력화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거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의 증언을 지금까지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12월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이곳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아직 매일 빠지지 않고 K나우 뉴스와 이슈다를 모두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두 영상 모두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좋은 저녁 되시고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룰루 왔습니다. 응? 인사 안 할 거야? 인사. 꼬리만 보이네.